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 결과로 인해 가지고 정치 지형에 거대한 충격파가 이제 던져집니다. 지각 변동이 이제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차기 주자들 중심으로 소위 이제 지지율 급변하는 사태가 올 겁니다. 자, 이재명은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재판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병합되어 있는 대장동 사건이 있는 거기 4개 큰 사건들이 몰려 있는 거기는 기대할 게 크게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빨리 재촉을 해도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오기 어렵죠. 거기는 너무 이렇게 큰 재판들을 한꺼번에 이제 몰아붙였는데,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정교사, 그리고 대북송금 요 3개는 다릅니다. 이거는 대선 전에 다 결과가 나옵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여론을 몰아가야 되고요. 때문에 이재명은 가장 중요한 재판일 수도 있는 첫 선거에서 치명타를 입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판이 왜 이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다른 재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판사들이 이재명 재판을 할 때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저 사람이 혹시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닌가 이거거든요. 거기다가 압도적 다수당이잖아요. 국회를 완전히 이제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에다가 국회 과반을 훨씬 넘기는 단독 과반당에다가 저런 정당에서 만일에 대통령이 나오고 그게 만일에 이재명이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곱하기 3 정도 하면 돼요, 권력이. 지금은 대통령 권력보다도 국회 권력이 어떤 면에서 더 강하다 하는 그런 시대인데, 윤석열 대통령 이제 하시는 걸 보면 여러분도 아십니다만 국회의 지원이 없다 보니까 뭐 되는 게 없잖아요, 솔직히. 애는 쓰지만, 그리고 정쟁을 벌이는 큰 사안에 있어서는 국회의 어떤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국회 동의 없이 또 뭐 큰일 할 수도 없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만일에 지금 이 상태에서 대통령까지 가져가 버리면 이거는 그야말로 경악할 일이 생기겠죠.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려하는, 우파들이 우려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고요. 자, 때문에 이런 우려를 일반인도 아는데 판사들인들 왜 모르겠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도 압도적 지지율 1위잖아요. 압도적 지지율 1위. 2위인 한동훈과 차이가 거의 2.5배 이렇게 나요. 이거는 뭐 사실 라이벌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은. 두 사람이 너무 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중심에 완전히 그냥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이재명을 축으로 돌아가는 이유도 말이죠. 이재명의 힘은 딴 거 없습니다. 개딸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대선 주자 지지율이 압도적 1위를 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보고 그게 모두 지금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나마도 이재명을 이제 이렇게 저격하고 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것은 친이낙연, 과거 수박으로 불리던 그 세력들이죠. 이제 그 세력들이 지금은 완전히 납작 엎드려 있잖아요. 거의 존재감도 없고. 그런데 이들이 호시탐탐 언젠가는 기회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이제 거대 변수 하나가 자칫하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는 거죠. 1심 재판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줍니다. 25일에 있을 위정교사 사건 재판장 김동연 판사죠. 이 사람이 원래 생각했던 것은 이재명을 좀 봐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1심 결과를 보고 이 사람 봐주다가 나가 나중에 끝나겠다, 큰일 나겠다. 이재명 저거 대통령 안 되겠다. 출마도 못 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재판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한 개는 걸린다라는 거지. 그게 공직선거법에서 벌써 덜컥하고 걸려버렸잖아요. 근데 위정교사에게는 더 빼박이야. 이거는 유청훈 판사도 말이죠. 구속영장 기각할 때 위정교사는 나름대로 이게 인정이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욱더 명확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말이죠. 이 김동연 판사도 이제 고민을 할 겁니다.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생각에서 더 이재명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쪽으로 법조문대로 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요, 이 정도 간단한 내용을 좌파들, 이재명 쪽 개딸들, 이재명 본인 그 변호사들이 잃지 못할 가능성이 없겠죠. 다 알고 있어요. 그들도 이제 큰일 났다, 난리 났다. 가장 믿었던 그리고 가장 자신했던 재판이 요 1심 첫 선고입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였어요. 2년 2개월 정도
끌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예, 그래서 말이죠. 저들이 그동안 어떠한 그 작전을 이제 이게 펼치고 있었는지 이제 다 드러났죠. 그런데 1심부터 이게 붕괴돼 버린 겁니다. 무너져 버린 것이다. 아, 정말 통쾌합니다. 자, 이재명은 이러면요, 어쨌거나 이 상수에서 변수로 내려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러니까 몰랐던 거지. 이재명은 상수다 그랬거든. 상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그쪽 야권의 대선 주자로 확정됐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같은 이런 노련한 사람도, 그렇게 정치 오래 한 사람도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는 이재명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선수가 거기에는 없잖아요. 야권에는. 그러니까 상수다 이런 말을 했고, 얼마 전에는 윤상인이 같은 경우는 1심 선고에 대해서 예상하기를 방송에 나가서 이제 아나운서가 질문을 하니까 자기는 벌금 80만 원 정도 예상한다 이런 말을 했죠. 그야말로 완전 망언을 했는데요. 이 윤상인이 지금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아마 쥐구멍이 있으면 찾아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자진해서 쥐구멍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우파 유튜브가 결국 이번에 맞았던 거지 대부분. 그래서요. 자, 이제 그건 이제 그렇고요. 이제 상수에서 변수로 내려온 이재명 이렇게 되면요, 거대한 변화가 이게 불가피합니다. 특히 야권의 거대한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데, 여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 여권의 지지율 변화 동향은 제가 다른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묶어버리면 너무 이야기도 길어지고 또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너무 복잡하면 또 여러분이 듣기에 불편할 수가 있어요. 사실 여권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수혜자가 한동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식이 되면은. 어쨌거나.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한동훈이 이대로 놔두면은,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변수가 터지면 한동훈 쪽으로 결국에는 새가 또 몰릴 수도 있다. 이런 말을 제가 여러 번 했거든요. 빨리 그래서 대항마를 세워야 된다. 김문수를 세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자꾸 했던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계속 하지만 김문수 본인이 뉴스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 보니까. 그리고 오세훈이 요즘 이걸 눈치를 챘던 거지. 그래서 오세훈이 열심히 매일같이 이슈 파이팅을 하더군요. 매일같이 오세훈 뉴스가 나와요. 그렇지만 좀 늦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빨리 여권에서도요, 한동훈에 대한 어떤 대항마를 세우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야권에서 새로운 누가 뜨더라도 그 사람의 적수는 한동훈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이런 식이면은. 다른 일로 한동훈이 아웃되지 않는다면은 지금 뭐 당 게시판 사태로 난리가 났죠. 이걸로 한동훈을 아웃시킬 수가 있다면은 뭐 그걸로 이제 변수가 정리되겠지만, 그게 만일에 안 될 경우에는 이 사실 어부지리의 주인공이 한동훈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야권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니까 요거는 그 정도로 해놓고요. 다음에 자세하게 제가 여권 동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한동훈 지지 여부와는 상관없고 정세 분석입니다. 정세 분석할 때도 뭐 일부러 가공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김문수를 띄우든 누구를 띄우든 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안 하면요, 그냥 뭐 다 만들어서 한동훈에게 다 갖다 바치는 시기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운 터진 한동훈 이런 영상도 뭐 나가고 그랬잖아요. 그 대운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한동훈에 대해서도 이게 충분한 어떤 견제책을 갖고 있는 뭐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유튜브 중심으로는 한동훈에서 반한동훈으로 주류가 다 넘어갔지만, 여전히 제도권에서는 메이저 미디어에서는 한동훈 중심이에요. 조정동, TV조선, 채널A, JTBC 이런 거는 한동훈을 이렇게 밀고 있거든. 그리고 KBS도 결국 한동훈을 밀 겁니다. 이런 식이 되면은 그 힘을 유튜브가 감당을 못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빨리 대항마를 세워야 된다니까. 김문수가 뜨지 못하면은 오세훈이라도 세워야 돼. 아니면은 누구 원희룡이라도 세우든가, 아니면 홍준표라도 세우든가. 대항마 없으면요, 원 오브 댐 여러 명, 한동훈 한 명 이런 식이면 한동훈 쪽으로 가버리죠. 당연히. 이제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한동훈은 분명히 이쪽에서 정치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위상이라든가 정체성이라든가 포지셔닝, 뭐 스탠스 이런 것들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사에 대한 어떤 판단, 역사에 대한 해석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에게서 멀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개가 역사를 보는 관점이 우리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이제 알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어떤 정치적 이슈에 있어서 스탠스가 다르다, 가는 길이 다르다라는 걸 제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한동훈에 대해서 지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대표 될 때까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 후에 이제 그런 게 나타났거든요. 자, 일단 요거는 제가 맛보기로 조금 해드렸는데 나중에 요걸 자세하게 풀어서 여권 동향에서 빨리 한동훈 대항마를 세우지 못하면은 한동훈 쪽으로 대세가 결국 가버린다.
중간에 어떻게 아웃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 중요한 이야기는 야권이잖아요. 야권. 이재명 1심 중형에 충격 휩싸인 민주당, 김동연 등 대안론 떠나,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대안론이 생길 것 같습니까? 생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드디어 이제 암중모색 혹은 호시탐탐하고 있던 이재명 저격수들, 대항마들이 움직일 겁니다. 여기에는 이낙연도 요즘 이걸 읽고요. 요즘 언론에 조금 노출되더군요. 이낙연의 작전은 윤석열도 때리고 이재명도 때리고 양쪽 다 때리더군요. 양쪽 다 나쁘다, 악당들이다 이런 식이고요. 자, 또 하나 이제 김경수 소식이 어제 또 전해졌는데요.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 뭐 독일에서 또 김동연과 만났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력한 이야기로는 김경수가 본격적으로 지금 채비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세를 규합하고 국회의원 숫자가 참 중요한데 과연 10명을 넘길 수가 있겠느냐, 20명을 넘길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20명을 넘기게 되면은 단숨에 이재명의 대항마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조국도 지금 말이죠. 이미 자기 속을 드러냈잖아요. 조국은 조심한다고 했지만 그 말이 입이 좀 싸요. 거기도 그 경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대권에 대해서 이 야심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 번 벌써 드러냈거든요. 근데 조국이는 재판 두 개가 1심, 2심이 징역 2년 유죄 선고가 났잖아요. 지금 사실 그 대법원에서 최종심 이게 확정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내부적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자꾸 끌고 있거든. 질질 끌고 있거든. 여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쪽에 물밑에서 어떤 노력들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뭐가 이런 것을 이제 정의 구현 차원에서 빨리 끝내줘야 되는데 어쨌거나 시간은 좀 늦어졌지만 조국이는 최종심에서 아마 살아나기 힘들 겁니다. 1심에서 아웃, 2심에서 아웃인데 3심에서 살아나는 경우는 특별한 예외 경우입니다. 조국이가 그런 예외 조항에 이제 주인공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그래서 조국도 사실은 이 변수에서 빼줘야 될 겁니다. 원 오브 댐이긴 한데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면 결국은 말이죠. 지금 김경수와 김동연 이 두 사람이 뜰 가능성이 커요. 현재 김경수, 김동연 여기에 뭐 김두관도 지금 끌떡대고 있고요. 만일에 피선거권만 살아있다 그러면 유시민도 조금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저런. 유시민은 뭐 지난번 재판 과정에서 충격파 하나 터졌죠. 거기도. 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분명히 누군가는 이제 올라오는데요. 가장 심각한 피해자는 어쨌거나 이재명 본인이 될 거고 여기에 이제 이재명을 압박할 수 있는 인물 결국에는 배후가 중요한데 배후가요. 문재인의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재인의 선택이. 문이 얼마 전에 경기도를 찾아갔었죠. 거기서 김동연을 만났죠. 그리고 김동연을 격려를 했고 마치 현직 대통령이 경기도청을 방문한 것처럼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사진이 찍혔던데 그러면서 거기 이제 몇몇 공무원들도 격려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요, 문이 현실적으로 원래 자기가 좋아했던 인물은 김경수고 조국이고 이런 순서인데 김동연은 사실 테두리 바깥에 있었던 인물이나 다름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현실적 판단을 고려해서 이낙연도 지금 가능성 없다라고 보고 지난번 총선에서 광주에서 그렇게 대참패하는 걸 보고 이낙연에게 희망을 이렇게 심어주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이낙연도 아웃.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김경수 복권된 김경수 사면 복권됐죠. 그리고 이낙연 둘 중에 한 명을 고를 것이다. 둘의 경쟁이 시작됐다. 본격 경쟁이 시작됐다. 이런 식입니다. 그 둘은 말이죠. 서로 이제 현재는 관계가 좋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는데 왜냐하면 공동의 적이 이게 이재명이기 때문에 압도적 일강이잖아요. 자, 이 이재명을 무너뜨릴 때까지는 어느 정도 서로 으르렁거리지 않을 거예요. 관계를 좋게 가져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김동연, 이재명 징역형의 법의 상식과 공정 남아있나?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 요 김동연이도 꾀대가리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사법부 잘했다고 판사가 아주 공정한 재판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야권에서 오히려 그냥 몰매 맞겠죠. 지금 어쨌거나 이재명을 지지하던 거대한 어떤 그 숫자 표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맞겠죠. 그 사람들은 이재명을 놓치더라도 싫어서 놓치진 않을 겁니다. 그 지지자들은. 그런 이재명 표를 이제 얻어먹으려고 하면은 이제 이런 방법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일종의 이제 작전상 이런 어떤
알랑방구라 그럴까?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있다 그러면 김민석인데요. 김민석이가 현재 수석 최고위원 아닙니까? 이재명 아웃될 경우에 그 이제 개딸들 혹은 이재명 지지층 핵심 그룹들을 끌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인물 중에 김민석입니다. 다만 김민석이는 이재명이가 완전히 아웃되기 전까지는 그 모습을 그 속셈을 드러내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이 완전히 꺾이고 나서 이재명이 이제 포기하는 순간에 그 이재명 지지했던 사람들을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으로 나온다. 그래서 크게 봐서는 2+1 정도 아닌가. 김동연, 김경수 플러스 여기 이제 그 김민석, 그리고 외곽에 이제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유시민, 김두관 이런 등등이 되겠죠.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요, 또 변수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에 복권을 시켜준다고 생각하면은 과거 이제 친노 이제 적장자 2명이죠. 안희정의 존재가 또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이광재 또한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사실 대권에 대한 야심이 다 있는 사람들이죠. 이미 도전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사람이고요. 자, 이런 건데, 그런데 다만 이광재하고 안희정은요, 문의 선택이 아니에요. 문과는 적입니다. 이광재, 안희정은 같은 친노지만 문재인과는 적이에요, 적. 문제는 적이 많습니다. 그 내부에서요, 이재명도 적이고, 안희정도 적, 이광재도 적입니다. 친하지 않아요. 윤시민과도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은 독특한 사람이에요. 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정치를 보려고 하면 문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 정치는 노련한 어떤 그런 엄중한 사람이 해야 잘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뭐 태음인 이런 이야기 하면서요. 사실 문을 제가 그때 약간 과소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죠. 그런데 실상 딱 보면요, 문이 그야말로 이 사람이 엄용 그 자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핸들링 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 저는 지난번 대선도 윤석열, 이낙연, 그리고 여기 이재명 이런 3명이 있었다 치면요.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라는 게 문이었어요, 사실은.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 그래서 문은 지금으로서도요, 자기 뭐 이렇게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다음 대선에서 어떻게 되느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만 아니면 돼요, 이재명만 아니면. 문 입장에서는요, 한동훈도 좋다. 제가 이런 말까지 해도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리고 또, 뭐, 김경수면 더 좋다. 누굽니까? 조국이면 뭐 2번째로 좋다. 김동연 3번째로 좋다. 이 정도까지 가는 겁니다. 이낙연 참 좋았는데 이제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그 복잡한 정치 지형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유시민 같은 이런 자들도 자기는 정치 안 한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그 가능성은 좀 있거든요. 워낙 그 유명해서 그래요. 그리고 또 자기 그 지지 팬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그런 사람들. 거기다가 안희정 또 이광재 같은 또 다른 친노 세력이죠. 친노 진짜 오리지널 적통은 그 2사람이죠, 사실은. 자, 그런 사람들, 김두관까지 해서 이런 사람들이 끌떡거리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재명의 이 지지세를 갖고 갈 사람은, 이재명이 완전히 망해버리면 김민석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재명이 망하기 전에 조금씩 이제 뺏어올 사람으로는 김동연이나, 김경수나 뭐, 이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교묘하게 잘해야 될 거예요. 개딸들을 자극시키거나 이렇게 하면은 망하겠죠. 그래서 김동연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김동연이 여기 사실 조그만한 사람이 이 사람도 이렇게 알아보면 여기 간단한 사람이 아니더군요. 여기 뭐 은행원인가 뭐 그걸 하면서 또 이게 그 입법행정고시인가 뭐 그걸 또 합격했더군요. 이런 걸 보면 이 사람도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자기 나름으로 자기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했던 사람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릇이 작아요. 제가 볼 때. 그릇이. 지금 제가 거론한 야권 인사들 중에 그릇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김경수도 뭐 그닥, 여기도 그닥, 여기 김동연도 그닥이고요. 그 밖에 이제 외곽에 있는 여러 사람도 뭐 그 정도 수준인데 사실 가장 가능성이 큰, 사람 하나만 딱 놓고 보면 안희정이 사실 크죠. 큰데, 거기가 만일에 야권에서 문제없는 인물이 되어가지고 대권 주자가 딱 되었다 그러면 상당히 그 부담스러운 인물이 될 겁니다. 자,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하나같이 전부 이재명 망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총사령관이 문재인이다라는 걸. 그리고 이 재판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문재인의 입장 그리고 김명수의 입장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1심 선고를 한 한성진 판사는 문재인 김명수 라인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국제임금법 연구회 거기 회원이었잖아요. 거기 수장이 누굽니까? 그걸 조직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김명수거든. 그리고 문재인 김명수 라인은요, 이재명을 싫어해요. 그거를 계산을 했다 그러면은 이재명은 1심에서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것을 자기가 예상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2심 재판 김동연 판사, 이 사람은요, 또 다른, 2심이 아닙니다. 저기 이제 위정교사, 11월 25일에 있는 이 사건을 맡고 있는 김동연 판사, 이 사람은 또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뭐 국제임금법이라든가 우리 법 연구에 소속은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사실 더 위험해요. 제가 볼 때. 위험합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위험한데 1심 결과를 보고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심 한성진 판사의 이 결과는 엄청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을 아웃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쐐기를 박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아무튼요, 야권 엄청나게 지금 회오리 바람이 불 겁니다. 지각 변동에 이제 힘입어가지고 이재명을 조금씩 이렇게 야금야금 그 지지율을 깎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일어날 것이고요. 전격적으로 이재명이 붕괴된다 싶으면 그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 이걸 한번 심중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카드 중에는 안희정 복권 카드도 갖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거 만일에 안희정이 될 경우에는 엄청난 또 회오리 바람이 붑니다. 물론 논란은 크겠죠. 미투의 이제 인물이 그렇게 또 뜬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재명이나 저 트럼프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논란이 있어도 뭐 괜찮습니다. 막 지지해버리면 끝이거든 그냥. 이제 그런 걸 이제 고려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안희정은 그거 하나 사실 가능성이 살아 있습니다. 아직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충분히 파괴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게 만일에 진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문재인이 했던 방식을 윤석열 대통령도 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퇴임 후를 보존하려고 그러면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제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누구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뭐 홍보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방송이 아니고 요거는 순수한 의미에서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 정세 분석을 했다라고 보십시오. 어쨌거나 야권은 어마어마한 어떤 이제 회오리 바람이 불고요. 지각 변동이 터집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누가 솟아오르는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거론한 사람이 7, 8명 되죠. 이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만 어쨌거나 이재명은 수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할 것이고 이제 많은 무리수를 전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권순일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나온 것처럼 그런 어떤 막가는 어떤 그런 재판 거래를 시도할지도 모르죠. 그런 걸 또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어쨌거나 야권에서 내세울 수 있는 인물 중에는 이재명이 제일 세요. 이재명이. 그 다음이 안희정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제일 세요. 이 두 사람이. 그 밖에는 누가 나와도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이 보수 여권이 이길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까지 제가 설명하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